서구 일부 동주민센터에 나눔 냉장고가 들어섰습니다. 여유 있는 주민이 음식을 채워두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LH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받을 처지에 놓인 유치원에 대해 교육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는 부울경 제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필수적 과제 중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깡통 전세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나눔 냉장고가 서구 동주민센터에 생겼습니다. 냉장고를 통해 부담 없이 기부하고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냉장고가 이웃과 이웃을 따뜻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남부민일동 주민센터에 커다란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과일과 돼지고기, 계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나눔 냉장고입니다. 고지대부터 밑에까지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도구노인도 많고 노인 세대도 많아서 너무 이거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값이 싸거나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음식을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 주민들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말이 쑥스러웠던 과일 가게 사장님은 좋은 과일들로 냉장고를 채우고 사라진 뒤 1호 기부자가 됐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기부 물품 이런 거는 홍보 좀 열심히 하면 기부 물품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배분하는 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게 더 조금 중요하다고. 31일 문을 연 남부민일동 나눔 냉장고 외에도 초장동과 충무동, 동대신 이동에도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서구가 직접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도움을 준다,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닌 좀 자연스럽게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채워진 음식만큼 주민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나눔 냉장고를 앞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의 한 유치원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하루 종일 해를 보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보도를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최근 이 문제로 사업 시행사와 교육청 등이 모여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재심의 할지 놓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시행하는 남구 용호 6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 앞 유치원입니다. 일조권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영향 2차 평가에서 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이에 유치원은 반발했습니다. 보상 등의 협의도 없이 사업 승인이 났다며 시행사의 일조량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에 교육청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조사를 통해 양측의 일조량 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도한 이후 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치원 측은 일조량 조사가 잘못된 것이 확인된 만큼 재평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재개발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일조를 보장을 해주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H는 유치원이 설립 당시부터 위치가 일조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한 거고 그다음에 또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공사비라든지
발전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협의를 한번 했는데 또 무산되고 유치원이 이제 서측만 바라보니까 감소되는 거는 뭐 사실이죠. 감소를 안 되게 하려면은 아파트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이날 교육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에 한 달간 협의 기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양측이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법적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는 부울경 제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필수적 과제 중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정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국비가 가덕 신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분산되면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먼저 건설공법에 대한 결론부터 확정돼야 합니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매립식과 부유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육상에 건설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에 비해 시간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2월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늦어도 3월에는 공급을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더 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시간 거리의 대형 공항 2개가 동시에 추진되면 자칫 영남 지방 중추공항으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중추공항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 공항위기에도 맞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은 그 특별법을 바꿔서 통과해야 되지 그대로 통과를 안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 입장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공부볼 시간을 보내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2024년부터는 이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빨리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뭐 공통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2030 월드엑스포 유치가 절실합니다. 부산이 유치에 실패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 동력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깡통 전세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부동산 약정 계약서입니다. 컨설팅 업자 A씨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매매가 잘 안 되는 빌라 주인에게 접근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팔아줄 테니 그 차익만큼 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A씨.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이사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동시에 임차인 몰래 해당 빌라의 명의를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 이른바 바지 매수자에게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임대차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도인 공시가격의 150% 수준까지 끌어올려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이런 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50여 채의 임차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36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조직 1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특혜를 제시한다면 깡통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30일 오후 8시 3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6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재 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31일 오전 7시 20분쯤 영도구 청학동의 한 공터에 있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손과 이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3시 15분쯤 북구 만덕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점포 내부와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영구 밀락수변공원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수개월째 폐쇄돼 있어 인근의 상인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락수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폐쇄 간판이 서 있습니다. 외벽엔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폐쇄된 지 벌써 석 달째. 이유가 뭔지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철골 구조물의 부식이 심각해 보입니다. 바닥엔 균열도 있습니다. 지난 연말 실시한 건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보수가 시급하다는 판정입니다. 특히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의 경우 D등급을 받았는데 보는 것처럼 아래로 많이 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수영구가 지난 2018년 국시비 39억 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당시 보를 길게 느리는 특허공법을 적용해 164면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이 맡았습니다. 지은 지 4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진 부분만 D등급이 나온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건물 전체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C등급이 됐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이제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이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폐쇄가 되어 사용을 못하니까 인근 상인들이나 이제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주차장 주변은 불법 주차와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주차장 보강 공사에 드는 예상 비용만 10억 원. 부산시는 선집행 후 책임 소재를 확인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올 여름 성수기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기념물 제7호인 부산 진성 주변에 조성된 자성대 공원의 명칭이 부산 진성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자성대라고 불렸고 일제강점기 시절 아픔까지 담긴 이름인데요. 늦었지만 다행히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자리 잡은 부산 진성. 성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시민들은 통상 자성대 공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공원 명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성대 공원이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전혀 그냥 여기 주위에 옛날에 신혼 때 30년 전부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구나 생각하고 불렀어요. 자성대는 그거는 나도 확실히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부터 이 공원을 자성대, 이거 지역을 자성대라고. 부산 진성은 조선시대인 지난 1407년 동남 해안 방어를 위해 축조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첫 전투가 벌어졌던 부산 진성을 왜군이 뜯어내 현재의 위치에 다시 축조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곳 일대는 자성대로 불려왔고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4년 이 공원의 공식 명칭은 자성대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성은 부산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면서 제 이름을 찾았지만 공원은 여전히 자성대로 남아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제 이름 찾기는 지난 4일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부산 진성공원으로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비롯한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는 여전히 자성대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 자성대 공원이라고 표기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뭐 안내판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도로명 주소라든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8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부산 진성공원. 성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이를 알리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풍경은 달라졌을까요? 겨울 방학이 끝난 이후 첫 등굣길 현장을 안수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개학 첫날이자 노마스크 첫날,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등교생 1000명 중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5명이 채 안 됩니다. 교실 안에서도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수 있어 편하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걸릴 것 같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한두 번 쓰고 아니면 다음번엔 안 쓰고.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내내 마스크 쓰고 있을 거예요. 학부모들 역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벗으라 했는데도 솔직히 지금 마스크 쓰고 보냈거든요. 글쎄요, 지금 겨울이고 또 감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많은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불안해서. 교육부는 통학 혹은 체험활동에서 단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체육관이나 실내에서 합창을 하는 상황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학교는 마스크 착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되 학생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잘 준수해서 그대로 실행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교실 풍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다음 달 5일 송도해수욕장에서 정월 대보름 송도 달집 축제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후 6시 지신 밝기와 달맞이제를 시작으로 대형 달집 태우기가 이어지고 부대 행사로 줄다리기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 마당과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함께 마련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주식회사 세중의 천신일 회장은 지난 27일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500만 원을 부산 사상구에 기부하고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취약계층을 위해 전액 재기부했습니다. 천신일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승승장구하는 사상구가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상구 모라 일동은 사상지역 자활센터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맛있는 한 끼 식사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상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용감한 식당 이용 희망 쿠폰을 매달 취약계층 4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BPT 부산항터미널은 지난 26일 부산 남구청에 1,65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정행 대표이사는 연료비 등 물가가 너무 올라 남군의 저소득 이웃과 복지시설에 도움을 주고자 후원을 결정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부산 동명구런도 지난 27일 부산 남구청에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경조 이사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후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장병들이 한파로 얼어붙은 헌혈에 참가해 헌혈 열기를 되살렸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대에서 진행된 헌혈 운동에는 250여 명의 해군작전사령부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 10만 ml의 혈액을 모았으며 이는 한파 등으로 위축된 헌혈 참가에 열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구 남부민 일동 새마을분여회는 지난 27일 똑똑한 끼 반찬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남부민 일동 행복나눔사랑회 후원으로 진행된 똑똑한 끼는 매달 고독사 위험군 30세대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며 안보 확인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7일 청년 공간 운영과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네 청년 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청년 공간 무튼 304를 운영하며 지역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구 초장동 쌍둥이 생고기 식당은 지난 28일 관내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스레 고기와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어르신들 손에 떡국떡과 만두 등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2월 1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12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